예, 지금까지 부종에 대한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따라서 부종에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부종을 림프 시스템, 림프 수송 능력, 그 림프 측면에서 부종을 좀 우리가 부종이 발생되는 원인, 부종이 발생되는 상태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전에 설명했던 어, 림프 부종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평상시에 우리가 림프가 처리해낼 수 있는 림프의 양, 림프 볼륨이라고 얘기를 했죠. 부종 림프 볼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림파틱 로드, 림프 의무물질의 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림프가 일정한 양만큼 항상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직에서 예비 림프에서 일부를 림프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통 전체 림프 수송할 수 있는 최대 수송 능력이 한 10% 정도의 양을 보통 우리가 림프 의무 물질로서 림프 볼륨으로서 림프 볼륨을 그 정도의 양을 림프의 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케이퍼서티 수송 능력이죠. 보통 우리가 이전에 설명했을 때 맥시멈이란 뜻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앞에다가 최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최대 수송 능력. 맥시멀 트랜스포트 케이퍼서티 MTC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M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책마다 또는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좀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용어 자체의 의미는 림프가 단시간당 얼마만큼 최대로 림프를 흡수해 줄 수 있느냐, 림프를 수송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100%라고 기준을 잡고 평상시의 평상시의 능력은 10% 정도밖에 결국은 발휘를 안 해도 충분하게 발생된 림프 우물질, 림프의 양을 다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 최대 수송 능력의 90% 정도는 예비 능력으로 우리가 림프 시스템이 흡수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능적 예비 보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펑셔널 리저브라고 해서요. FR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펑셔널 리저브. 그래서 평상시는 90%의 능력이 이렇게 남아 있다. 예비로 갖고 있다. 림프가 수송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평상시에는 이제 10% 정도만 이게 사용이 된 림프의 양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그것만 흡수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죠. 평상시보다 흡수해야 되는 림프 의무물질, 림프 오블그트리 로드, 림프 의무물질의 양이 물질의 양이 당연히 증가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겠죠. 증가되는 것은 많이 증가될 수가 있고요. 그냥 적절하게 증가될 수 있는데 일단은 최대 수송 능력 100% 최대 수송 능력의 능력보다 미만인 상태로 림프 물질량이 증가된다면 임상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림프 물질량이 생긴다 하더라도 림프 시스템이 열심히 더 전부 다 일을 해서 그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조직 내에 있지 않게 다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임상적인 부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보유 능력이 있는 90% 있는 데서 아무리 증가된다 하더라도 그 능력 안에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림프 의물질의 양 자체가 최대 수송 능력을 벗어나는 상태가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최대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그 림프 의물질의 양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종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부종을 분류할 때 역동성 기능 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동성이라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능 부전 insufficienc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부종, 그러니까 림프 우물질의 양 자체가 많아지는
그리고 최대 수송 능력보다 더 많아져서 결국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 그거에 해당되는 양만큼 조직액으로 그 부종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결국은 역동성 기능 부전 또는 다른 말로 해서 고볼륨, 하이볼륨 인서피션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 자체가 많은 거잖아요. 처리해낼 수 있는 양이. 만약에 이게 혈관이고 이 림프관이라고 했을 때 바깥에 당연히 조직이 되겠죠. 근데 평상시는 처리해내야 되는 양이 이만큼밖에 안 됐다. 이게 최대 수송 능력이 10%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별 문제 없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혈관 안에서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이 10%라고 쳤을 때 이 정도의 양이 10개 정도. 6, 7, 8, 9, 10개 정도는 이렇게 최대로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더 많이, 더 빨리 일을 많이 해서 흡수를 다 해주게 되는데 그 나머지 10개를 초과한 분일량의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것만큼은 여기에서 조직 사이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것이 임상적으로 부종을 유발시키는 또는 부종으로 증상을 보이는 그 림프의 양, 조직액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종은 림프 시스템은 정상적인데 림프 시스템은 인텍트하게 정상적인 형태로 열심히 최대 수송 능력까지 일을 하는데 근데 림프 조직액의 양이 또는 림프 부하가 림프 음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 최대 수송 능력을 벗어나서 그 이상으로 증가되어서 부종이 나타난 경우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역동성 기능 부전 또는 하이 볼륨 인서피션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림프 시스템의 기능은 노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형태의 부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것은 기계적 기능 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란 말은 여기서 미케니컬 insufficienc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 자체가 저볼륨, 로우 볼륨 insufficiency예요.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수송 능력 자체가 문제는 거예요. 수송 능력. 흡수할 수 있는 림프의 수송 능력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림프 음무물질의 양이 림프의 볼륨이 증가되지를 않았는데 평소에 10% 최대 수송 능력이 10%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밖에 정상적인 형태로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최대 수송 능력 자체가 100이 정상적인 형태라면 100이었는데 그것이 능력이 줄고 해서 결국은 요 10% 정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때 나오는 림프의 양 자체도 흡수를 해내지 못하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흡수해내야 되는 그 양이 많아진 게 아니고 수송 능력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볼륨, 로볼륨, insufficienc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처리해내지 못하는 그 작은 분량이 그대로 어찌됐든 조직 사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부종으로 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계적 기능 부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의 문제는 아까는 역동성 기능 부전은 림프 시스템이 정상적이었지만 이거는 결국 문제가 어디냐면 림프 시스템이 손상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번의 이유 플러스 2번의 상태가 같이 믹스돼서 혼합되어서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부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로는 safety, valve, insufficiency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1번의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1번의 이유는 림프 림프 양이 정상적인 형태보다 너무 벗어난 상태. 그것이 이만큼이 벗어날 수도 있고, 최대 수송 능력만큼 생겨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생겨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증가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송 능력 자체, 2번의 이유죠. 기계적 기능 부전의 이유. 수송 능력 자체가 최대로 100%, 정상적인 사람이 100% 정도를
수속력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줄어서 결국은 많이 생겨나고 정상적인 상태보다 많이 생겨나고 수속력은 감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부중으로 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safety valve insufficiency라고 얘기를 하고 부종 중에서는 가장 안 좋은 유형. 당연히 첫 번째의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두 개 다 한꺼번에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최고 좋지 않은 상태의 부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정맥 기능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정맥 기능이 좋지 않아서 정맥 기능이 좋지 않으면 붓거든요. 정맥 압력이 높아지면서 좋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런 형태의 부종은 역동성 기능 부종, 혈관 안에서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오는 양이 많은 역동성 부종, 기능 부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번의 이유죠. 근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그 정맥의 문제만 있었고 정상적으로 림프 시스템은 정상적이었지만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열심히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최대 수속 능력으로 계속 무리를 하게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너무 무리가 돼서 결국은 림프 시스템 자체가 기능을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과부하 걸리면 뭐 전기도 과부하가 걸리면 합선이 되고 터지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은 림프 시스템 기능이 과부하에 의해서 지속적인 과부하에 의해서 결국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정맥 기능 부전으로 역동성 기능 부전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엔 림프 시스템의 수동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기계적 기능 부전, 두 번째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부종이 만들어지는 완전 반막 기능 부전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로 뭐라고 하냐면 플레보 플레보 림프에데마 이런 경우의 용어를 아니요 플레보 데마 데마 플레보란 말은 정맥을 얘기하고요. 림프이데마는 림프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서 발생되는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기능 부종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부종을 우리가 림프 시스템 문제로 생겨나는 부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부종은 그냥 림프 이데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동성 기능 부종으로 해서 양 자체가 림프 볼륨의 양 자체가 많아져서 혈의 최대 수속 능력을 벗어난 경우에 그 상태에서 부종이 발생되는 경우는 그냥 이것은 이데마라고 표현합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safety valve insufficiency에 의해서 1번과 2번 이유가 합쳐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림프 이데마가 추가되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 자체인 다른 형태의 문제, 플레보 동맥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레보 림프이데마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1번의 원인과 이유도 되게 많고요. 2번 기적 기능 부전을 유발시키는 원인도 되게 많고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림프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적 기능 부전, 림프이데마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앵클 스프레인, 그 다음에 뭐 무릎이나 엉덩관절 같은 그런 곳에 인공관절을 한다는 토탈 힙이나 토탈 이 환자들, 어깨 외상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역동성 기능 부전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겨나는 부종도 플레보이디마, 림프이디마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짬뽕이 돼서 나타나는 부종의 형태도 여러 예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부종의 원인을 림프 시스템의 수속 능력 그리고 림프 수송해내야 될 림프의 양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종을 구별해서 우리가 봤습니다.